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25%나 치솟은 관세 속에서도 6월 2일까지 한국차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순식간에 블랙 프라이데이 현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충격적인 대응에 단 하루 만에 한 달치 재고가 동이 났고 미국에서는 현대차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선 사람들까지 있었다는데요. 잠시 3초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하지만 재미없으면 댓글로 혼내주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공포. 그것은 내 심장을 정지시킨 감정이었습니다. 내 두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나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차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실타래처럼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캐런 윌로비입니다. 46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외곽에 사는 평범한 여성이죠. 대형마트에서 재고 관리자로 일하며 시어머니와 17살 딸 레이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우리를 떠났지만 시어머니는 남았어요. 우리는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어요. 출근 전 시어머니의 정기병원 진료를 위해 7시 30분에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 차는 2007년식 다지 캐러밴. 12년 된 이 차는 최근 들어 자주 말썽을 부렸어요. 엄마, 이거 제발 고쳐야 해요. 레이첼이 차 뒷좌석에서 투덜거렸습니다. 시동이 꺼지려는 순간 핸들을 꽉 움켜쥐며 대답했죠. 알아, 레이첼. 이번 달 월급 받으면 정비소에 맡길게.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지난달 월급은 시어머니의 척추 수술비로 이미 다 빠져나갔어요. 다음 달 월급은 밀린 집세와 공과금으로 예약되어 있었죠. 캐런, 괜찮아. 난 이 차가 좋아.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마사가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75세의 그녀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3년 전부터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가 갑자기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계 바늘이 떨리더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젠장. 숨을 참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차는 점점 속도를 잃었고 마침내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레이첼의 목소리에 공포가 묻어났어요.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마사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마사,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감겨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사, 마사. 급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뒷좌석으로 넘어갔어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어요. 레이첼, 911에 전화해. 딸에게 소리치며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기 I-70 고속도로예요. 할머니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변했어요. 911 상담원은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0분.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캐런.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마사, 정신이 드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차 안은 8월의 무더위로 찜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약. 내 약. 시어머니가 힘겹게 말했어요.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고혈압 약. 아침에 먹이는 것을 잊었어요. 가방을 뒤져 약병을 찾았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레이첼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할머니 괜찮으실까요? 레이첼의 눈에 담긴 공포와 죄책감이 나를 강타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요. 더 좋은 차를,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나의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건 우리가 도로변에 멈춰선 지 27분 후였습니다. 그 시간이 27년처럼 느껴졌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일시적인 저혈압이었다고 진단했어요.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고혈압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것과 고온 스트레스가 겹친 결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일 퇴원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날 마트에 출근하지 못했어요. 견인된 차는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정비사빌은 차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었어요. 캐런, 엔진 전체를 교체해야 해. 적어도 $2,500는 들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500. 내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빌려온 친구의 차로 시어머니를 다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는 마사의 상태가 안정적이라 말했지만 날은 여전히 더웠고 차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녁 식사 중에 레이첼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수리 견적을 받았어. 곧 고칠 거야. 반쯤은 거짓말이었지만 딸을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레이첼은 포크로 파스타를 뒤적이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 차. 우리 할머니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레이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 더운 차 안에서. 제 친구 에밀리네는 작년에 새 차 샀대요. 현대 뭐? 소나타? 그거였나? 아빠가 사줬대요. 레이첼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빠라. 5년 전 우리를 떠난 남편 데이비드는 한 번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어요. 아이의 생일조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이첼, 충분히 알아. 하지만 우리 상황이 어떤지 너도 잘 알잖아.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레이첼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해요. 여유가 없어. 다음에, 나중에. 지금 할머니 상태가 어떤데요? 엄마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레이첼은 훌쩍였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폭발했어요. 그럼 내가 돈이라도 벌어와. 너는 그냥 사달라고만 하면 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건 나야. 집세, 식비, 병원비. 이 모든 걸 누가 책임지고 있는데? 내 목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작은 움직임이 들렸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아빠같이 그냥 떠나버리면 쉬울 텐데 나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이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다 옳아요. 항상 그랬듯이. 레이첼은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식탁에 다시 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시어머니 마사가 휠체어를 밀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틀 후 마트에서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 제시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제시는 제품 진열 부서에서 일하는 35살 여성으로 내게 유일한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캐런, 이거 봤어? 너무 충격적이야. 제시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게 내밀었습니다. 페이스북 영상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영상이 시작되자 나도 모르게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상에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70마일로 달리던 차가 갑자기 전복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회색 SUV가 2번, 3번 구르더니 옆으로 뒤집혀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자력으로 차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 사람, 살아있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런 끔찍한 사고에서 누가 멀쩡히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차가 기아 소울이래. 한국차. 세상에, 저 충격을 견디다니. 제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차라니. 솔직히 차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차 관리를 전부 그가 했었고, 혼자가 된 후에는 그저 다찌 캐러밴이 고장나지 않기만을 바랐습니다. 저 사람 완전 운이 좋았네. 저 차가 진짜 튼튼한 모양이야. 제시가 말했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저 차에 타고 있었다면, 고속도로에서 우리 차가 갑자기 멈춰섰을 때, 만약 뒤에서 트럭이 들이받았다면, 우리 다찌 캐러밴이 저렇게 충격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 차 이름이 뭐라고? 기아 소울.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더라고. 아, 현대랑 기아가 같은 회사라던데. 제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기아 소울 안전성을 검색했어요. 수많은 결과가 나왔고 대부분 높은 안전 등급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매장으로 돌아갔지만 내 생각은 계속 그 영상에 머물러 있었어요. 재고를 체크하면서도 고객 문의에 답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그 전복된 차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레이첼과 마사에게 그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레이첼은 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와, 진짜네요. 저 충격이면 보통 차는 찌그러져서 사람이 빠져나오기도 힘들 텐데. 레이첼의 눈이 반짝였어요. 시어머니 마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불현듯 말했습니다. 한국차라고 했니? 네, 기아 소울이라고 해요. 왜요, 마사? 마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우연이구나. 나는 젊었을 때 한국에 가본 적이 있거든. 놀라움에 눈이 커졌어요. 마사가 한국에 갔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요? 언제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주마. 지금은 너무 피곤하구나. 마사는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레이첼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이 차 안전 등급이 최고래요.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대요. 레이첼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자동차 판매 사이트였어요. 내 눈은 자연스럽게 가격 정보로 향했습니다. 새 차는 여전히 우리 예산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중고차 가격은 불가능하지만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런 차를 가지고 있었다면 시어머니가 도로 위에서 의식을 잃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준비했습니다. 마사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사, 약 드세요. 약병을 건네자 마사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약을 삼킨 후 그녀는 내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캐런, 어제 내가 한국에 갔었다고 말했지? 네.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놀랐어요. 마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빛이 어렸어요. 난 젊었을 때 군인이었단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지. 놀라움에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사가 군인이었다니. 그것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니. 진짜요?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지. 지금도 그때 기억은 쉽지 않아. 마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알던 강인한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난 군 간호사였어. 부산에서 주로 일했지. 그때 한국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가난했단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단했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살았지. 마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전쟁. 지리 시간에 배우기는 했지만 내게는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야, 캐런. 사람을 지키는 나라. 난 그곳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지 배웠단다. 마사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왠지 놀랍지 않더구나. 한국인들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해왔으니까. 마사의 말은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자동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검색창에 현대 자동차 안전성을 입력했습니다. 무수한 결과가 나왔어요. 현대기아 신형 소나타와 K5, 미국 신차 안전평가에서 최고 등급받아. 기사들을 읽어내려가며 댓글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몇몇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어요. 미국산 차를 사지 않는 놈들은 다 매국노다. 포드나 쉐보레를 사야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 일본 차도 모자라서 이제 한국 차까지. 미국인이면 미국 차를 사라.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차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연결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안전한 차가 필요할 뿐인데. 다음 날 마트에서 근무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오는데 관리자 댄이 불러 세웠습니다. 캐런, 들었어? 지난주 판매 실적이 또 떨어졌대. 이러다 인력 감축 들어갈지도 몰라. 댄의 말은 항상 협박처럼 들렸어요. 그는 나보다 10살 정도 어렸지만 항상 권위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댄. 저는 일 잘하고 있으니까.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차로 걸어가는데 주차장에 서 있는 트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럭 뒷범퍼에는 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미국 차를 사라. 미국인의 자존심. 불편한 시선을 느끼며 내 낡은 다찌 캐러밴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려는 순간 트럭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거 미국 차지? 다찌?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아가씨. 미국인이면 포드든 다찌든 쉐보레든 미국 차를 타야지. 요즘 젊은 것들은 무슨 일본 차니 한국 차니 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며 재빨리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지키는 나라. 도로 위에서 우리 차가 다시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느끼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국 차, 한국 차. 중요한 건 차의 국적이 아니라 제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다찌 캐러밴은 근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언제 완전히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어요. 정비소에서는 최소한의 수리만 해준 상태였습니다. 빌은 엔진 전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럴 돈이 없었죠. 마트에서 아침 근무를 시작하는데 제시가 들떠서 다가왔습니다. 캐런, 좋은 소식이 있어. 내 여동생 줄리가 현대 팰리세이드를 샀대. 3개월 전에 구매했는데 너무 만족한대. 제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관심은 없었어요. 지금 내 상황에서 새 차는 그저 꿈일 뿐이었으니까요. 근데 말이야, 줄리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오기로 했거든. 내가 한번 타볼래? 정말 좋은 차라더라고. 제시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 차를 구경한다고 내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시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글쎄, 시간이 되면 가볼게. 점심시간에 제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어요.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집으로 와. 마사와 레이첼도 같이 데려와. 줄리가 시승도 시켜준대. 결국 토요일,
우리 가족은 제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시의 여동생 줄리는 30대 초반의 활기찬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캐런, 만나서 반가워요. 제시한테 많이 들었어요. 주차장에 서 있는 차를 보자마자 레이첼이 감탄했습니다. 우와, 저게 팰리세이드예요? 정말 멋있네요. 검은색 SUV는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크고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줄리는 자랑스럽게 차를 소개했어요. 이건 2023년형 현대 팰리세이드예요. 8인승의 풀옵션이죠. 줄리가 차 문을 열자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가죽 시트, 넓은 공간, 최신 기술이 적용된 대시보드. 솔직히 우리 다찌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사 아주머니 휠체어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뒷좌석이 전동으로 접히거든요. 줄리의 말에 시어머니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사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차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정말 멋지구나. 이런 차가 있었으면 좋겠네. 마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이 없는 내 탓에 가족들은 낡은 차를 타야 했어요. 줄리는 우리에게 시승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운전석에, 레이첼은 조수석에, 그리고 마사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줄리가 차의 기능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도 있죠. 시동을 걸자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우리 다찌는 시동만 걸어도 우르릉거리며 온 차체가 떨렸는데 이 차는 마치 전기차처럼 조용했어요. 도로에 나와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은 부드럽게 돌아갔고 가속 페달을 밟자 차는 부드럽게 속도를 올렸어요. 우리 다찌처럼 덜컹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이 차 정말 좋아요. 거의 소리도 안 나고 진동도 없어요. 레이첼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의 마사를 봤습니다. 그녀는 편안하게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평소 차를 탈 때의 긴장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30분간의 시승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차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주차장에 다시 도착하자 레이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타면 정말 안심될 것 같아요. 엄마, 우리 사자. 레이첼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 사고 싶지. 하지만 어떻게? 얼마예요? 용기를 내어 줄리에게 물었습니다. 새 차는 4만 달러 정도지만 중고로도 좋은 딜을 찾을 수 있어요. 3년 된 모델이면 2만 5천 달러 정도. 그 가격을 듣는 순간 현실이 다시 저를 짓눌렀습니다. 2만 5천 달러. 내게는 여전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캐런, 이건 그냥 참고로 알려주는 건데. 지금 현대에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래. 신용 점수가 600 이상이면 최대 72개월 할부의 낮은 이자율로 구매할 수 있대. 줄리의 말에 순간 희망이 솟았습니다. 내 신용 점수는 637. 간신히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72개월 할부라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할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만 5천 달러, 72개월 할부, 4.5% 이자. 월 납입금은 약 400달러. 우리 가계부에 이 금액을 끼워 넣을 수 있을까요? 현재 다찌 캐러밴은 이미 할부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차 할부금은 순전히 추가 지출이 될 거예요. 엄마, 뭐해요? 레이첼이 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오늘 본 차에 대한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냥 계산해보고 있어.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레이첼은 내 옆에 앉았어요. 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르겠어, 레이첼. 할부로 구매하면 매달 400달러를 더 내야 해. 우리한테는 큰 부담이야. 레이첼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방과 후에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월급이 300달러는 될 거예요. 그럼 부담이 훨씬 줄잖아요. 딸의 제안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인 레이첼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녀는 이미 대학 진학을 위해 SAT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니야, 레이첼. 내 공부가 더 중요해. 대학 장학금을 받아야 할 아이가 왜 아르바이트를 해? 레이첼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할머니가 다시 도로에서 쓰러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낡은 차는 할머니한테 위험해요. 레이첼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다찌 캐러밴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마사에게는요. 내가 더 생각해 볼게. 다음 날 출근길, 현대 자동차 딜러숍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차를 세웠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야. 정보를 얻는 것뿐이야. 딜러숍에 들어서자 판매사원이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팰리세이드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중고차로요. 판매사원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그는 몇 가지 옵션을 보여주었어요. 2020년형 팰리세이드, 3만 마일 주행, 좋은 상태. 가격은 28,000달러. 지금 스페셜 프로모션 중이에요. 첫 3개월 할부금 면제, 그리고 72개월 3.9%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계산해보니 월 납입금은 약 420달러. 첫 3개월이 면제된다면 더 매력적인 조건이었어요. 생각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딜러숍을 나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20달러. 마트에서 28시간을 더 일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매달이요. 그건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마트에 도착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시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다가왔어요. 어때? 어제 차 괜찮았지? 응, 정말 좋았어. 하지만 내 예산으로는 힘들 것 같아. 제시는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알아보는 건 어때? 요즘은 다양한 할부 옵션이 있잖아. 벌써 알아봤어. 매달 42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해. 제시의 눈이 커졌어요. 오, 그래. 그건 좀 부담되겠다. 그때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여직원 마르타가 끼어들었습니다. 캐런, 난 그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잖아. 다른 사람들 시선은 신경 끄고 내 가족을 위해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마르타의 말은 의외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죠.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 마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캐런,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마사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내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돈이야. 7,000달러가 있어. 새 차의 계약금으로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00달러라니. 마사가 어떻게 이런 돈을. 마사, 이건. 거절하지 마, 캐런. 넌 내 딸 같은 존재야.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가 항상 곁에 있어줬잖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야. 마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마워요, 마사. 하지만 그래도 매달 할부금을 내야 해서. 그건 우리 같이 해결하자. 레이첼도 도울 수 있대. 그리고 그 차가 진짜 필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 알잖니. 마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오후 용기를 내어 현대 딜러숍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마사의 7,000달러 봉투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레이첼과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 남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였죠. 도와드릴까요? 어제 만났던 판매 사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어제 보여주신 2020년형 팰리세이드요. 시승해 볼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차를 시승하고 모든 기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레이첼은 뒷좌석 공간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휠체어가 들어갈 만큼 충분한지,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탈 수 있을지 등을 검토했죠. 엄마, 이 차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첼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결정이 확고해졌어요.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판매사원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2020년형 현대 팰리세이드, 판매가 28,000달러, 계약금 7,000달러, 72개월 할부, 월 납입금 370달러. 첫 3개월 납입금은 프로모션으로 면제. 여기 서명해 주세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걸까? 과연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 도로 위에서 멈춰선 차 안에서의 공포가 떠올랐어요. 더 이상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서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축하합니다. 3일 후에 차를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딜러숍을 나오는 길, 레이첼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해냈어요. 드디어 안전한 차를 갖게 됐어요.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매달 370달러라는 부담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사, 계약했어요. 3일 후면 새 차를 가져올 수 있대요. 마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했어, 캐런.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가족의 안전은 조금 더 보장받게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서 근무 중 제시가 다가왔습니다. 캐런, 정말이야? 현대 팰리세이드를 계약했다고? 소식이 빠르게 퍼진 듯 했어요. 응, 어제 계약했어. 3일 후면 인도받을 수 있대. 제시는 기쁜 듯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축하해. 정말 좋은 차를 선택했네. 하지만 그때 관리자 데니 재고실에서 나오며 우리 대화를 들었어요. 현대? 그게 뭐야, 일본 차? 아니, 현대는 한국 차예요. 제시가 대답했습니다. 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미국 돈 벌어서 한국 차를 산다고? 너 미쳤냐? 댄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우리 대화에 끼어들 권리가 없었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댄. 냉정하게 대답했지만 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마트가 미국 회사인 거 알지? 여기서 번 돈으로 외국 차를 사는 건 배신이야. 화가 치밀었습니다. 평소 참는 성격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내가 어떤 차를 사든 그건 내 결정이에요. 당신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대는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맘대로 해. 하지만 다음 인력 감축 때 누가 먼저 나가게 될지 기억해둬. 그의 말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더 큰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런 협박으로 날 굴복시킬 수 없어요. 난 미국인이기 전에 한 사람의 딸이고 엄마고 간병인이에요. 내 가족의 안전이 당신의 애국심보다 중요해요. 작업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대는 잠시 충격을 받은 듯했지만 곧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레이첼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내 표정을 보더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엄마,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엄마의 결정이 옳았어요. 딸의 품에 안겨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담을 혼자 짊어져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레이첼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편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레이첼.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그날 밤, 레이첼이 처음으로 내 방에 와서 같이 잤습니다. 마치 어릴 적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그녀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위로해주는 듯 했어요. 차를 인도받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온 가족이 들떠 있었어요. 레이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마사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외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가요? 레이첼이 물었고, 마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차 구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딜러숍에 도착하자 판매 사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윌로비 가족분들, 축하드립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사진 같은 딜러숍 전시장에 우리의 새 차, 2020년형 다크블루 팰리세이드가 놓여 있었어요. 햇빛 아래 반짝이는 차체를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레이첼이 탄성을 질렀어요. 마사도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차를 감상했습니다. 캐런, 정말 아름다운 차구나. 판매 사원이 차량의 모든 기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설명해 주었어요. 블루투스 연결, 내비게이션 시스템, 안전 기능들. 우리 다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첨단 기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윌로비 씨. 차 키를 건네받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부담과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안도와 기쁨. 이 모든 감정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이제 매달 $370라는 부담이 있지만 그만큼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엄마, 먼저 한 바퀴 돌아볼까요? 레이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 마사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어요.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넣는 과정이 우리 다찌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넓은 공간과 낮은 바닥이 휠체어 사용자에게 정말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어요. 우리 다찌의 요란한 소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숙함이었습니다. 와, 거의 소리가 안 들려요. 레이첼이 감탄했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마사는 편안하게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차는 놀랍도록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도 급커브를 돌 때도 차체가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 기능들이었어요.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이 모든 기능이 우리 가족을 보호해줄 거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 약간 속도를 냈습니다. 70마일까지 올라갔지만 차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때 백미러로 마사를 보니 놀랍게도 그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는 정도가 아니라 껄껄 웃고 있었어요. 마사, 괜찮으세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아, 캐런.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차를 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이 차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아. 마사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년 동안 그녀를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레이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돈 벌면 엄마랑 할머니랑 꼭 한국에 같이 가보고 싶어요. 레이첼의 말에 놀랐습니다. 한국? 왜? 저 궁금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이 차. 저렇게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떤 곳일지. 나중에 꼭 가보고 싶어요. 레이첼의 말에 생각하지 못했던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맞아요. 이 차를 만든 나라는 어떤 곳일까? 시어머니 마사의 말처럼 사람을 지키는 나라일까?
그래, 나도. 이제 알겠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사가 뒷좌석에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가자, 한국에. 내가 70년 전에 보았던 그 나라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한 번 더 보고 싶구나. 우리 세 여자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미래에 대한 즐거운 계획을 세우는 순간이었어요. 집 앞에 새 차를 주차했습니다. 이웃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어떤 이들은 눈살을 찌푸렸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니까요. 마사를 휠체어에 태워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캐런, 고마워. 내가 우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야. 그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레이첼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 가족이 최고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 차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 차는 안전이자 희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미국 차는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을 지켜줄 차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 최고야. 마사와 레이첼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로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안전이라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